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우리 1시 반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모시고 우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굿네이버스 에디오피아 집부장이신 우리 김연수 집사님 부부, 우리 조아영 집사님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벌써 굿네이버스는 우리가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좀 낯선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에디오피아에서 오셨어요. 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 절반 이상은 모를 것 같은 나라. 네. 에디오피아 입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3일 전에 이제 회의 참석차 입국을 했습니다. 네. 우리 김연수 집사님, 부인 되시는 조아영 집사님.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에디오피아를 위해서도 또 굿네이버스를 위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굿네이버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굿네이버스는 1991년에 이제 한국 이웃 사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후부터 이제 국내 사회복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도 보호해주고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있고요. 네. 2000년대부터는 이제 국제 구호 사업을 많이 하면서 루안다의 난민 사태나 구호 현장이 생길 때마다 가서 이제 구호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49개국의 이제 국제 구호 개발 및 지역 개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 사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아시아에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말이 이웃이지 그냥 글로벌 이웃이네요. 우리한테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잘 연결이 굿네이버스하고 연결되는 일종의 이제 NGO. 네, NGO입니다. 평신도 NGO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그 지부장이면 뭐 거기 같이 회원들이 또 있으신가요? 에디오피아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주로 저희는 이제 현지 직원들이랑 사업을 같이 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현지 직원들이 조금 더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지화시키고 네. 한국인 인원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혼자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 한국인으로서는 혼자. 네네. 그런 방식이군요. 네네. 상당히 중요하시네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민간 외교관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시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에디오피아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이게 아프리카에서의 뭐 첫 번째 나라가 아니시라면서요? 네, 사실은 처음 아프리카에 발을 디딘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2008년 네, 서아프리카에 이제 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 가나 초콜릿으로도 유명한 나라인데 그게 진짜로 가나에서 초콜릿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나 초콜릿이에요. 네, 거기서 카카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옛날 유럽으로 많이 수출했다는 그거죠. 네. 네네. 그래서 거기 가나라는 나라로 처음에는 이제 굿네이버스 소속은 아니었고 이제 가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이제 행정원 신분으로 거기 파견돼서 이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나에서 3년 정도 거기서 이제 정부 일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제개발학이라는 이제 또 공부를 하러 잠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굿네이버스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굿네이버스 이제 지부장으로 2014년 1월에 이제 모잠비크라는 나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충만 들어도 아프리카 3개국을 가나, 모잠비크, 우리 에디오피아까지 대륙에서도 뭐 지도를 잘 모르셔도 이게 좀 거리가 있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아프리카 전문가시네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요? 한번 아프리카로 인연이 맺어지다 보니까 네네. 다음에는 이제 의뢰껏 이제 회사에서도 당신은 아프리카를 가셔야죠.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잡히는군요. 그러다 보니 뭐 원하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나, 모잠비크, 에디오피아는 말이 다 다르죠. 네네. 언어가.
네, 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에 있고 서아프리카와 또 동아프리카의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모습이나 언어도 많이 다르고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붙어 있는데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를 겪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포르투갈어를 이제 공용어로 많이 쓰고요. 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여서 영어를 주로 썼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이제 식민지화 되지 않았다라는 국가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나라 자체 언어가 있습니다. 아마릭이라 그래가지고 나라의 언어가 있고 나라의 또 문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바의 여왕 맞습니다. 네. 솔로몬과 함께하는.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뭐랄까 좀 우리 춘천 시민한테는 되게 가까운 나라예요. 저희 공지천 앞에 우리 그 에티오피아 전쟁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가보면은 그 안에 잘 꾸며놓고 그 하일라 셀레시의 황제의 그 사진 크게 해놓고 네네. 옆에는 에티오피아 뱃이라고 하는 카페도 있고 그 가서 보면은 그 땡큐 에티오피아라고 써 있거든요. 그 화면도 동영상 하면서 역사를 해주는데 사실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참전국이었잖아요. 네.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때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대한민국 좀 어떻게 보나요? 그분들. 실제로도 에티오피아 분들 만나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이제 혈맹 국가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특히 에티오피아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 정서적으로도 끈끈함이 있는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요새 이제 아프리카도 해외에 나가보다 보면 여러 아프리카 다니다 보면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K-팝, K-컬처, 네, K-드라마, 네, 그런 거를 젊은 세대가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막연한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한국인이라 하면 그냥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워낙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에 뭐 내전이 많고 뭐 경제 수준이 낮고 뭐 되게 힘들게 사는 나라로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 그렇게 무더운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도 좋잖아요, 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아영 집사님 어떠세요? 그 살아보니까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는 연평균 기온이 거의 한 15도에서 25도 이 정도라서 그렇게 무덥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좀 추운 날들도 지속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 한국 가을 날씨 정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교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활동하기 딱 좋은. 네. 되게 부러운 날씨고 어떻게 습도는 어떤가요? 건조한가요? 네,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아디스아바바는 해발 2,500m에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두산 조금 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2,500m 같으면 사실 대한민국에 2,000m 넘는 산이 없잖아요. 네. 그 한라산도 1,900 몇으로 하는데. 네, 그래서 좀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 뛰어다니시면 안 되고. 실제로 숨이 차요? 숨이 많이 차시고 이제 고산증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래서 아베베가 마라톤 우승했을 네, 있었던 뭐 그런 게 유명한 마라톤의 국가죠.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도 마라톤을 에티오피아 선수가 그렇군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폐활량 많이 좋아지시겠네요. 그럼 뭐 그냥 단순히 그때 뭐 음식 같은 거는 어떠신가요? 그런 고산 지역이고 고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인데 농산물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는 한국 음식을 해서 먹는데 그래요? 이게 오히려 고산 지역이다 보니까 뭐 배추나 무 같은 거는 고랭지 채소 같이. 그래서 그렇구나. 강원도인데. 이제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가 필요한 저희로서는 언제나 공급이 가능해서 그런 거는 되게 용이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하시던데 어떠세요? 아프리카 분들 되게 친절하고 정도 많고. 네, 일단 뭐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순수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그 표현의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아프리카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 속마음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뭐 칭찬이나 좋아하는 마음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많이 하시고 동아프리카 분들을 보면은 되게 예의가 바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 앞에서 좀 이렇게 재밌네. 그 좋은 소리 많이 해주려고 하고. 네. 그러면 외모도 좀 다른가요? 외모도 많이 다릅니다. 뭐 키나 이런 게 다른가요? 아니면 네. 색깔이 좀 다른가요? 그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처음에 아프리카 갔을 때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이 흑인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얼굴 구분이 잘 안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미남 미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하, 그래요? 네네. 그래서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그 노예 무역의 네네, 맞아요. 발상지고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미국이나 남미 쪽으로 그렇죠. 네, 갔던 잡혀갔습니다. 네, 그 이유도 그 서아프리카 분들 보면 옛날 저희 어릴 때 막 프로레슬링 보고 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골이 체격에, 장대하고 네, 기골이 단단하고 장대하고 목소리도 되게 이렇게 우렁차게 나오고 NBA에 많이 뛰시는 그런 네네네 분들. 이제 그런 이제 체형과 외모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동아프리카는 되게 얇고 그래요? 예, 그 마라톤 잘 뛰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다 확 와닿네. 그렇군. 전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양하게 경험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참 이렇게 가족들이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도 신기한데 원래 두 분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고향이 여기 강원도입니다. 그러시군요. 강릉에서 네. 태어나서 강릉에서 자랐습니다. 네. 네, 조 집사님은요?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서울에서 거의 자랐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보다도 아프리카에 인연이 더 일찍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외교관 생활을 좀 하셔가지고 네. 그때 몇 학년 때였지? 초등학교 때 저는 네. 수단에서 3년을 우와, 거주한 그래요? 경험이 있습니다. 우와, 진짜 특별하네요. 네. 초등학교 때 수단에서 살았다. 거기 네. 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네. 그때는 이제 분리 독립하기 전이어서 전 이제 수단의 지금 현재 북수단에 해당하는 수단에서 그렇죠. 네. 그 남수단이 보니까 기독교 박해지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네, 맞습니다. 그쪽이 북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고 네. 그 원래부터 북수단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많이 했고요. 남수단은 농경 사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형태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남수단, 북수단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조 집사님이 살 때는 한참 20세기 21세기였네. 20세기였습니다. 야, 그랬다가 살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네. 돌아오시고 했을 때 친구들한테 해줄 얘기 정말 많았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친구를 찾기 없죠. 힘들었으니까요. 네. 지금도 없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귀할 텐데 뭐.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고. 놀림을 받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고. 한편으로 또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럼. 네, 네, 그랬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두 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저희는 그 가나에서 만났습니다. 네. 야, 내가 보다가 가나에서 네네. 만난 한국인 커플 대단하네요. 야, 제가 먼저 이제 가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 코이카가 아내가 근무하는 코이카는 이제 한국 명칭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고 그렇죠. 외교부 네네. 산하기관으로 이제 그 국제 공적 원조 사업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이제 정부 기관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대사관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웠겠네요. 저랑 이제 사무실을 네. 이제 나눠 쓰는 사이로 이제 제가 이제 떠나기 한 8개월 전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가나 사무소에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아무리 뭐 아프리카라도 사랑은 싹트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코이카를 통해서 되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코이카 경쟁률 상당히 높고 이런 걸 아는데 청년들 아마 그러면 어릴 때 수단에서 살았던 경력이
어쨌든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본인에게는 동기가 됐겠네요. 네, 저한테는 아무래도 코이카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네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경험이 좋았었고 네네. 해서 코이카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합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는 이제 대사관에서 이렇게 코이카와 대사관 직원이 만나서 이제 일도 하지만 이제 서로 교제하신 거네요. 네. 네. 사실 그때는 썸을 좀 탔고요. 그 아프리카 그 서쪽은 직진이라면 뭐 또 썸을 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서 네.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유학을 갈 마음이 있었고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가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더 오래 네.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져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기간이 이제 길게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같이 계속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거고 그 이후에 계속 뭐 연락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신 건 언제쯤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한 거는 제가 국내 유학 끝나고 돌아온 해에 모잠비크 가기 전에 네네 아내도 이제 그 해에 이제 파견이 끝나고 돌아와서 네, 가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럼 기도하면서 아마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때요?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뭐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고요. 저는 이제 강릉에 있는 강릉 장로교회라고 네네. 경포대 앞쪽에 이렇게 동해바다 보면서 자라셨네요. 네. 거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희 아내는 사실 저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가나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불신자였어요? 네. 그렇군요. 그랬는데 네네. 심심해 보여서 제가 이제 주말에 교회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가 꼬셔가지고 그때 이제 한인교회가 없어가지고 없어요? 수도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 가나에 한인교회가 뭐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있고 오히려 수도에는 없지만 주변 도시에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 옛날 가나 원양업을 하시던 네네. 교민 세대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이제 한인교회가 있었고 저는 이제 수도에서 이제 국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를 그때 이제 꼬셔서 주말마다 이제 전도해서 네 전도해서 초청해서 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같이 나간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호감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조 집사님도 선뜻 그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떻게 가시기가 괜찮으셨어요? 이건 사실 남편 버전이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남편을 이제 그때는 친구로서 알게 됐는데,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도 되게 제 주변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고, 저에게 네네. 교회를 가자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제가 남편을 가나에서 만나서 보는데, 굉장히 건실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정말 믿음 좋은 건실한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바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교회 갈 때 나 한번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가게 된 거였습니다. 야, 전혀 지금 증언이 좀 다르네요. 네. 나 좀 데려가 달라. 아하, 네네. 어쨌든 뭐 그래도 결과만 놓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셔서 네. 그렇게 조지성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그것도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그 예배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좀 심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 때 이제 좀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처음 갔을 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제 듣고 그때부터 사실 남편은 그러고 이제 유학을 이제 가나를 떠나고 난 뒤에도 저는 혼자서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군요. 이거 참 쉽게 전도하셨네. 데려다 달라고 해서 한번 데리고 갔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열심히 가는. 그래도 몰래 기도는 했습니다. 그냥 좀 잠깐만 봬도 우리 김현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서 보이는 제일 그 신실한 교회 오빠 상을 갖고 계시고 웃는 모습이 뭐 전형적인
그런 분이세요. 아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생활적으로도 이렇게 성실하고 반듯하고 정답 인생처럼 아마 사셨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어쨌든 전도하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모잠비크까지 가고 그런 가운데 굿네이버스랑 만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굿네이버스랑 연결되셨어요? 네, 사실 굿네이버스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해외 파견직을 상시 모집으로 계속 이렇게 받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그냥 처음 이제 면접 요청이 들어온 데라서 이제 네네. 그냥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빨리 구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굿네이버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눈치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네요. 네, 굿네이버스라는 이름은 진작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굿네이버스가 해외에서 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일반 시민과 주민들이 네네. 이런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지속 가능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기도 했고요. 원래 이쪽 분야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네. 가나 대사관을 가기 전부터 사실 꿈은 이쪽으로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굿네이버스는 아니고 다른 또 모 NGO 단체에 제가 지원을 해서 면접을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떨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해외 현장 경험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전공도 이왕이면 개발학 쪽으로 더 해야지만 이쪽 길을 그래도 이제 제가 원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현장 경력을 조금 더 쌓고자 하는 마음에 가나도 그렇게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야, 이게 국제 개발학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떠올라도 이거 뭐 하는 학문이야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개발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일종의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개발이 필요한 곳, 네.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니까. 네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어떤 젊을 때의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런 걸 전공하려고 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뭐 글쎄 저도 그냥 이게 그냥 원래 생겨난 마음인지 아니면 제가 이런 기독교 가정이나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소외받는 분들, 사회적으로 좀 약자로 보이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에게 눈이 많이 가고 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는 청년들, 네. 뭐 이런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오히려 마음과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네요. 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청년부 시절에 이제 2004년도에 방글라데시로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당시 현지에서 이제 고아원 사역 하시고 부족 전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뭔가 조금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때 막연히 그런 마음을 품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네네. 진짜 선한 이웃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역지에서 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무슨 까자 코이노니아? 이게 뭐예요? 까자 코이노니아라는 거는 이제 모잠비크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모잠비크에 원래 굿네이버스 사업국이 없었는데 네. 제가 그 사업국 개소라는 이제 미션을 받고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일종의 개척 사업이네요. 네. 처음 딱 공항에 내렸는데 네. 뭐 저를 이제 맞이하러 오시는 분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잠은 어디 가서 자야 되는지 약간 되게 막연한 그런 상황에 이제 가방만 딱 들고 도착을 했었는데 네. 처음 가게 된 곳이 이제 까자코이노니아라는 미국인 선교사 할머니께서 하시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네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재워주시고 뭐 식사도 제공해주시고 하던 거기가 이제 까자코이노니아였고 거기서 이제 제 모잠비크의 첫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내면서 저희 모잠비크 이제 첫 직원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등록 작업들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뭔가 안식처 네, 그런 곳이었고 밤마다 이제 그 미국인 할머니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는 어땠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위로가 됐던 장소였습니다. 전 세계 다 할머니들은 좀 푸근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프리카에서 도움받은 미국인 할머니시네. 그런데 그 모잠비크에서 뭐 사무실에서 뭘 도난 맞은 적이 있으세요? 네. 아프리카가 물론 이제 한국보다 치안이 보통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늘 이제 뭐 물건도 잘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난 사건은 다니던 나라마다 한 번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특별히 모잠비크에서는 처음에 이제 사무실을 열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둘만 같이 있었고 뭐 사무실에 이제 직원들도 적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 주택과 사무실을 이렇게 같이 썼었어요. 같은 그 건물 안에. 일종 오피스텔이네요. 네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네네. 이렇게 지내다가 아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딸 임신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좀 예담이. 네. 네. 그러다 와 보니- 있어요 밖에 와 있는데 쟤들 뭐 재밌을지 모르겠네. 예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편안한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분가를 해서 집을 이제 밖에다가 따로 구했는데 네. 분가를 하던 그 주말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었나 봐요. 그 사무실에 이제 주말에 이제 사람이 폈다라는 걸 알고 그 주말에 이제 문을 이제 따고 들어와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노트북 8대, 프로젝터 1대, 뭐 아이고야. 프린터 아주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뭐 혼자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차를 대고 가져갔겠네. 그 정도 같으면. 아무튼 그래서 그때 사무실에 많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요. 물건도 물건이지만 그 안에 이제 그동안 자료가 쌓아뒀던 있을 자료들 그렇지. 네, 그거 복원하느라고 또 많이 힘들었던 네, 좀 많이 시간이 놀라셨겠네. 이제 도둑을 맞은 경제적인 피해도 있지만 여기 누가 침입을 했다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네. 굿네이버스 좋은 이웃인데 자꾸 저희의 이웃들을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뭐 할 수 없죠. 야, 다 이웃들한테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렇네. 그러면 이런 도둑이 뭐 상해를 입거나 이러신 적은 없어요? 네, 다행히 뭐 아직까지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허리케인? 허리케인으로 긴급 구호를 했던 적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네네네. 요거는 좀 모잠비크에는 이제 인도양 쪽에서 이제 그 모잠비크 옆에 보면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유명한 하쿠마 마타타. 하쿠마 마타타. 네네. 그 섬나라가 있고요. 네네. 그쪽에서부터 타이푼이 이렇게 허리케인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매년 여름마다 그 해에는 이 허리케인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은 세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바다에 있던 그 힘으로 그대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모잠비크 중부 지방을 이렇게 다 휩쓸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홍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 그 마을들이 집들이 그냥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도 많이 쓸려 내려가고 그때 심각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국제 구호 단체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거기 한국 선교사님이 또 사역을 하고 계셨었어요.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선교회에서 이제 현지 교회를 이제 여러 개를 지어 주신 게 있었는데 현지 교회들도 그때 이제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제가 그 한국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 교회를 조금 빨리 재건을 해서 거기를 이제 임시 대피소로 해서 이제 그 이재민들을 거기에 저희가 좀 수용을 해서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복구될 수 있을 때까지 거기 좀 임시 대피시설을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네. 네,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좀 긴급구호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뭐 이런 자연재해 현장은 다 사실 위험하고 한데 그때 사실은 도우러 가기도 하지만 아니 집사님네 가정도 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태풍이 뭐 누군 뭐 피해가나? 조 집사님 그때 어땠어요? 그 뭐 그렇게 막 태풍이 막 오고 허리케인이 막 오는데 사실 현장은 네. 저희가 있던 수도 마푸토에서는 한 1,500km 떨어져 있던 곳이긴 그렇군요. 해서 네. 저희는 안전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남편이 계속 저희 애들이 이제 그때 만 3살, 4살 때였어가지고 남편은 계속 한 몇 달 동안 정말 출장을 정말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집이 지금 긴급구호 현장이다 라고. 야, 근데 나라가 크네요. 1,500km 같으면 네. 나라가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크네요. 그러면 그때 애들은 어디서 어떻게 출산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애를 낳으셨나요? 첫째는 모잠비크에서 출산을 그래요? 네. 둘째는 한국에서 낳고요. 그 모잠비크에서 애를 낳으면 그 어떻게 해요? 뭐 의료진은 다 그냥 모잠비크 분들이겠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첫째로 출산해서 시설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출산할 때 산후조리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없고요. 이제 무통분만, 네, 무통분만도 못했고 그냥 자연분만으로. 근데 네. 다행히 순산은 했습니다. 아이고야, 양가 부모님들 걱정 많으셨겠네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현지에서 나와도 된다라고. 안 와도 된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편히 나라 이런 거네. 네, 장모님이 이제 장인어른이랑 같이 이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이제 해외 생활 아프리카를 하시다 보니까 외교관 가족이 많네요. 현지 갔으면 거기서 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그때 와 주셔서 잠깐 장모님 와 주셔서 이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그 출산하고 났는데 병원에서 그 다음 날 프라이드 치킨을 주더라고요. 이제 아내한테.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프라이드 치킨 먹어라. 몸보신은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주길래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먹고 이제 아내는 따로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먹고. 거기 미역이 있어요? 가져가셨겠죠?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네. 대단하네. 모잠비크가 뭐 직항이 있나요? 직항도 없잖아요. 네, 직항 없고. 보통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저기 중동의 카타르 그런 데서 갈아타고 경유해서. 네. 그럼 장모님이 그렇게 갈아타시고 이제 오신 거네요. 네네. 역시 그거 뭐. 이야, 그럼 미역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예담이가 그렇게 나온 아이군요. 미역은 강릉 미역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렇게 되면 뭐 이중 국적을 가질 수도 있나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네네. 거기 당시에는 이제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선교사님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게 저희는 이제 그 파견이 되면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면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 지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따로 신청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출생신고는 어디 대사관 가서? 대사관에서 1호 출생이었습니다. 신고 1호? 모잠비크에 대사관이 있어요? 네네. 야, 그렇네. 대단하시네요. 그냥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나라 살면서 그 나라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진짜 우리가 가족이면서도 아프리카 또 뿌리를 갖고. 예담이는 어때요? 어린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이제 본인도 본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담이는 저희가 모잠비크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서 1년 반 있다가 에티오피아로 나간 거였는데, 예담이 1년 반 있으면서 한국에서 1학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오히려 부러워할 가능성도 높겠는데요. 그럼 뭐 조금 희소하다고 그래야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엄마는 수단 출신이고 나는 모잠비크에서 태어났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야, 대단하네요. 참. 그런데 무슨 반군 활동을 이건 좀 워낙 이 지역은 아프리카 또 반군이나 내전도 많으니까 사실 이게 무관치 않을 텐데 반군 활동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사업장으로 이동하셨다고요? 네, 뭐 아프리카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네네. 기아와 빈곤, 뭐 식량 부족 이런 맞아요. 걸로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지역의 아프리카들이 그런 걸로 고생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고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국가 내에서도 이제 부족끼리 다툼 그런 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제가 처음 왔을 때에는 이제 코이카 시민협력 사업 기금을 통해서 그 기후변화 대응 활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담당으로 이제 파견이 나갔었습니다. 딱 갔는데 현장을 제가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험해서? 네. 거기 이미 반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근데 낮에는 이제 반군들이 활동하지 않는데, 이제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부터 이제 반군들이 나오면은, 그 마을이 이제 그 반군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요. 저희가 특히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 현지 직원들이 이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업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사진으로만 보면서 하려니까 저도 이제 많이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현지 직원들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군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정부랑 이제 협력을 해서 다른 이제 사업 대상지를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3년 사업이었는데 1년 남은 상황에서 사업지를 옮겨가지고 기후변화 사업을 마무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야, 이런 거는 좀 아프리카 대부분 좀 이런가요? 이렇게 좀 정세가 좀 불안한 이런 조건들은 조금씩 정도의 차이 있어 조금씩은 다 있나요? 네,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거기는 부족 간의 이제 분쟁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전 세계가 사실은 안전한 나라보다 좀 위험한 나라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남미도 그렇고 뭐 발칸 쪽도 그렇고 전쟁을 하고 있는 뭐 아랍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 제일 안전한 것 같은 어떠세요? 보시면 대한민국은 정말 안전하고 자유롭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네. 이 핸드폰에 보면 이제 하루 일일 도보수가 이렇게 맨날 찍히잖아요. 맞아요. 몇천 보 걸었다. 맞아요. 네. 한국에 오면 오히려 저희가 매일 10,000보 이상씩 찍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하루 2,000보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걸어다니질 못해요? 왜 그 그렇죠?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길을 걸어 다니지 않고. 우린 밤에 더 다니는. 운동은 밤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얼굴 탄다고 막 밤에 더 하는데 공지청 가면 바글바글한데. 확실히 한국이 정말 안전한 국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도 미국도에 저녁에 못 돌아다니고 걷지 못하게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런 도시들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생각하면 대한민국 참 좋은데.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모잠비크에서 이건 또 뭐예요? 가사도미 출산, 그러니까 조집사님의 출산이 아니라 현지인이신 거죠? 네네. 그 집에서 집안일을 같이 도와주신 현지인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맞벌이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서 주중에는 저희 가사도우미가 저희랑 같이 살고 이제 주말에만 집에 갔다 오고 이러는데 근데 저희 가사도우미가 이제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이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분이 대단하네. 그 마지막 막달까지도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은 이제 대단하네. 예정일을 이제 병원에서 받아와서 네. 저희도 이제 예정일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이제 휴가를 가서 이제 아이 낳고 돌아오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 병원에서 예정일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 잘못 알려주지 잘못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뭐, 하는데. 네. 아프리카 분들 애를 좀 쉽게 우리보다 좀 쉽게 낳지 않나 하는 선입견은 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출산의 순간이. 네,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제가 남편을 깨워서 이제 병원을 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다 해서 준비를 빨리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나오더니 이제 남편은 현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철퍼덕 주저앉더니 이제 다리 사이로 아기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미 이제 병원을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소리를 질러서 남편 아기가 나와라고 그때 이제 물 끓여가 나와야지. 드라마는 다 그러던데 뭐 난 어릴 땐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을 왜 끓이지? 그런데 저희는 물을 끓일 그런 정신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남편을 계속 애타게 찾아왔는데 남편은 차 시동만 걸고 있고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가 나오니까 아기를 그냥 그 순간에 받고 그리고 이제 탯줄을 자르고 이제 했는데 근데 너무 다행이게 이제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가사도우미가 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도 이제 건강하고 애도 너무 건강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아기를 제가 받아보는 그런 되게 귀한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출산 관련해서는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에서 1호 출생 신고도 하고 아이를 또 거기서 현지 아이를 또 직접 받기도 하고 탯줄도 끊고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돌아왔더니 이미 아기가 나와 있었고, 아이고야. 그때 이제 혹시라도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누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제 잠깐 나갔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를 받았더라고요 이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뒷정리만 했는데 그래도 되게 뭔가 이런 새로운 생명이 안전하게 저희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러 그 마국간에 있었을 때 이게 마국간 주인장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싶은. 마국간 주인장. 또 창의적이긴 하네요.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뿌듯하고. 네. 그분도 되게 고마워했겠네. 상당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이가 출산하는 순간이 그래도 옆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그런 일이 또 있네요. 걔는 어떻게 잘 컸나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네, 저희 아직도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요.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되게 특별한 아이라서. 그렇지. 이름도 모잠비크식 이름이면은 뭐라고 짓나요? 뭐 애들? 걔 이름이 레티시아. 레티시아. 그러면 딸인가요? 네, 딸입니다. 네, 딸이군요. 참 신통하네요. 재밌고. 대개는 밥은 뭘 먹어요? 그 모잠비크나 에티오피아 분들은 주식을 어떤 거를 먹나요? 아프리카가 사실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시골 마을이나 들어가면은 카사바나 옥수수 이런 거 그냥 삶아 먹고 뭐 그 정도고 뭐 요리 문화가 발달돼 있지는 않은데 에티오피아는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 떼프라는 이제 좀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그 곡물이 있는데 그거를 갈아서 3일 동안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한국의 부침개 같은 얘는 인젤라 어제 본 것 같아요. 네, 시큼한 맛이 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콩류 뭐 이런 고기. 채소류 고기 해서 이렇게 같이 쌓아 먹고 조금 더 에티오피아 음식 문화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뭐 아프리카 얘기만 해도 그냥 신비롭네요. 진짜 아프리카 전 일부 때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부에는 우리 굿네이버스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고 현재의 사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국내에서의 우리 굿네이버스 사역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저희 해외에서 굿네이버스가 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에서
CDP라고 그러거든요. 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라 하는데 보통 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보건, 식수, 소득 증대, 뭐 권리 옹호, 기후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에서 저희 후원자분들이 이렇게 매달 후원해 네. 주시는 기금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그 마을의 이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18세가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사업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구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있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경우는 난민 이슈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난민 캠프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생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 경감 사업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그 저개발 국가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을 것이고 네. 그거보다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텐데 네. 이런 맞습니다. 인식도 변화시켜야 되고 현재 상황도 좀 개선시켜야 되고 네. 이럴 테니까요. 네. 그 인식이라는 게 사실 그 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를 외부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피해는 받고 있지만 그거를 맞아요. 그렇게 잘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체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거나, 그렇지. 네. 뭐 예전에도 가뭄과 홍수는 조금씩 있었지만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가뭄이 굉장히 길고 극심해지고 또 사막화 현상도 네, 있고. 네. 네. 뭐 비가 오더라도 아주 조금 왔다 가고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은 한 번에 막 왕창 큰 비를 쏟아붓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뭐 저수지나 뭐 댐, 보호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 홍수가 나와서 이렇게 마을을 쓸고 가거나 이제 그런 피해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사 지을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서 이제 파종할 시기를 놓치거나 그리고 비가 적게 와서 뭐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극심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그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 생계비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은 뭐 교복도 사 입어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하는데 사야 되는 걸 못 사게 되고 아이들이 뭐 밥을 뭐 3끼 먹어야 될 걸 2끼밖에 못 먹고 뭐 병원에 가서도 뭐 주변 보건소나 찾아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병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약을 사 먹지 못해서 작은 병도 크게 키우게 되고 그리고 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물이 말라버리면은 식수가 나오지 맞아요. 못하니까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물 없어가지고 뭐 물 하나 뜨러 뭐 몇 킬로를 걷고 이런 게 계속 나오던데. 거의 뭐 하루를 다 투자해서 네. 물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탁한 물이고 뭐 깨끗하지 네. 못한 물이고 네. 그래서 우물 파기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물로 인한 질병들도 또 많이 맞아요. 일어납니다. 네.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야. 그렇게 다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게. 네. 그리고 국내 사업은 어떠세요? 국내에서는 네. 저는 사실 해외 파견직이라서 국내 사업을 직접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건 사실 아동 권리 옹호 사업, 아동 보호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내에서 해왔던 이런 사업들의 그 노하우가 쌓여서 저희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에티오피아 사업국 같은 경우는 여기 굿네이버스 강원 지부랑 네. 좋은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춘천 시민들이 그 나무 한 그루를 여기 분양을 받으면은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가정을 돕게 됩니다. 오. 그렇게 돼서 나무가 자랄 때 에티오피아에서 도와주는 그 가정의 아동도 잘 자란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엮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무군요. 네. 그래서 난 이제- 나무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취지가 좋네요. 많이 분양 받아주시고 저희 에티오피아 아동들 도와주시면 이 기후 변화도 같이 저희가 동참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아동들도 같이 도와줄 수 그럼 있습니다. 이거 좀 동참하길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어딜 봐야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검색해야 되나요? 네, 뭐 혼란스럽네요. 네. 방법적인 거를 저희 저기 강원지부에 계시는 저 우리 신지영 과장님이 그렇죠. 조금 더 안내해 주시면 좋은데. 굿네이버스 강원지부 홈페이지. 네, 네. 거기서 문의하면 된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저보다 더 정확한 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굿네이버스 강원지부가 있어요. 있고 지난번에 네, 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지금 그럼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사실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일정이 지나가면 또 다른 나라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뭐 기도 제목, 계획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솔직히 되게 크고 벅차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처음 개소할 때,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일 때부터 키워와서 현재 직원이 한 50명 정도가 조금 넘을 때 제가 나왔거든요. 우와, 대단하네요. 그래도 그 정도 규모만 해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에는 지금 현지 직원이 140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역량 있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저희 에티오피아 사업국이 더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더 건강하다는 거는 저희가 받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투명하게 좀 더 투명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책무성을 갖고 현장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사업에 임해서 뭐 보고는 후원자들에게 하지만 사실 저희가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고 그런 리더십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지금 직원이 150명인데 사실은 아프리카 분들이 평균 수명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고 그러면 이 직원들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네, 주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해도 이제 평균 수명이 아프리카 분들이 짧은 이유가 네. 사실 원래 살아갈 때 수명 자체는 그렇게 짧지는 않으신데 이게 자라나면서 5세 이하의 아동들이 네.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자라면서 어떤 질병으로 중간에 죽는 인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명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지표가 나오는 거고 그런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신다면은 그분들이 많이 걷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하시는 것도 저희처럼 가공식품 많이 먹지 않고 천연 음식들 많이 먹고 오히려 하시다 보니까 특별한 뭐 말라리아로 고생하거나 뭐 영양실조를 걸리지 않거나 이러면은 사실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프리카 워킹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사이 워킹 뭐도 나오고 당뇨가 없다고 뭐 그러시대요. 아프리카 분들은 당뇨도 뭐 현대 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쪼그려 앉고 뭐 잘 걷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 쪼그려 앉는 게 허벅지에 뭐 좋아서 당뇨가 없고 뭐 암 발병률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음식 문화의 차이 또 활동성의 차이 어떤 면에선 그렇구나. 근데 병원 접근성은 좀 많이 떨어져서 사실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도 병원에 못 가서 이렇게 심해지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장단점이 있고 뭐 앞으로 하실 일이 많겠네요. 네, 뭐 눈에 보이는 게 많으시겠는데, 뭐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뭐 경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보여서. 네. 그러면 현장 직원 150명 중에 한국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직원분들이랑 의사소통은 뭘로 하세요? 영어로 하세요? 네, 네. 영어로 소통을 주로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을 뽑을 때에도 아무래도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영어를 잘 구사하는 현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소통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어유. 그럼 뭐 한인들 모임은 좀 있으세요? 거기선 한인 교회는 어떻게 출석하세요, 조 집사님? 아디스아바바엔 지금 한인교회가 두 군데 있어서 저희 집 근처에도 다행히 한 군데 있어서 매주 한인교회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한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제 정부 주재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선교사님들이랑도 또 많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참 의미 있는 일, 그러면서도 젊은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가지고 했던 일을 일관되게 걸어가시면서 또 좋은 아프리카의 배경을 갖고 있는 두 분이 지금은 40대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에 이제 굿네이버스가 잘 협력하고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우리 건강하셔서 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방송국에 온 예담이하고 우진이 그렇죠? 예담이 우진이도 같이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이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굿네이버스 사역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조아영 집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